오늘은 그 대안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믿기로 해서 그 대포 통장 사기를 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제가 지난번에 취업 관련해서 대포 통장 사기 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, 실제로 뭐 대포 통장 관련해서 사기 치는 거는 대부분 대출 관련해서 사기 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. 최근에 또 그 피해를 보신 분하고 전화를 또 직접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짧게나마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그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만 그런 보이스피싱들이 전화가 옵니다. 왜냐하면 그 대출이 잘 되거나 뭐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작업을 해주겠다, 대출이 되게끔 만들어주겠다, 이런 내용이 CR도 안 먹혀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가 많거나 최근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절난 기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타겟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대출 거절자들, 대출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들은 가격이 엄청 쌉니다. 뭐 10원, 100원, 5원, 5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. 한 건당.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그런 대출 안 되는 사람들의 정보만 헐값에 사다가 주구장창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. 대출이 되게 해준다고. 결국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자체가 나는 원래부터 대출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뭔가를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솔깃해서 가담을 했다가 결국은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. 자, 걔네들이 주로 쓰는 멘트가 그거죠. 대출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대출이 되게끔 뭐 급여를 많이 찍어야 되니까 뭐 거래 내역을 높여야 된다. 거래 내역을 높여야 되니까 네 통장으로 뭔가를 입금해 주겠다. 아니면 직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급여 내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통장으로 급여를 찍어 줄 것이다. 그리고 뭐 신용 거래가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이 은행하고 거래가 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대출해 줄 건데 이 은행과 거래를 실적을 많이 쌓아야 돼서 네 통장으로 돈을 얼마씩 입금했다가 빼야 된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결국은 목적은 뭐죠? 내 통장으로 어떤 자금이 들어온 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그 돈은 자기네들 돈이니까 네 통장에 찍히고 나면 다시 빼서 우리한테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이 돈이 사기꾼들 돈이 아니죠. 사기꾼들이 어딘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또 보이스피싱을 한 거죠. 그러면 누군가가 당한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가 내 통장에다가 돈을 넣은 거예요. 그런데 나는 이 돈이 사기꾼들이 거래 내역 작업하려고 넣어준 돈인 걸로 알고 이 돈을 인출해서 다시 사기꾼들한테 전달을 하죠. 그러면은 결국은 나도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. 피해자면서 가해자예요. 저기 멀리서 어딘가에서 돈 사기당한 사람들한테는 나도 같이 가해자가 된 거예요. 사기꾼과 공범인 거죠.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? 당하고 나면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나도 피해자인데 저 멀리서 누군가는 나에게 내 돈 물어내라고 지금 통장 정지시켰고 난리 냈고 고발하고 신고했고 경찰서에서는 나보고 출두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고 환장할 노릇이죠. 정말 자살 충동 느낄 만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. 뭐 제가 이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사기 관련해서 언급을 하는 거지만 세상에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대출 관련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를 뭘 편법 써서 작업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대출이 될 수가 없어요. 정말 힘이 들고 갚을 자신이 없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면은 대출로 자꾸 대출을 돌려막으실 게 아니고요. 개인 회생, 신용 회복, 워크아웃, 프리워크아웃, 파산 얼마나 많습니까?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채무를 탕감받으시든지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대출을 자꾸 대출로 돌려막게 하시는 건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. 대출은 대출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냥 잠깐 임시 방편만 할 뿐이지 오히려 그 임시 방편 때문에 다음에는 더 힘들어져요. 제가 최근에 그 대출 대포 통장 최근에 보이스피싱 당하셔가지고 대포 통장 제공했던 그 피해자분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들려드릴게요. 직접 들어보시고
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. 제발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. 여보세요? 예, 예, 상담 가능할까요? 예, 괜찮습니다. 예, 아니, 저 뭐 하나 물어보려고 예, 하는데요. 예, 제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. 왜요? 예, 그, 제가 이제 예, 지금 알았는데, 그 사람 전화할 때 신한저축은행이라고 예, 자꾸 연락이 와서, 예, 이제 제가 이제 사업자긴 한데, 그 소득세도 없고, 부가세도 지금 사업자 낸 지 별로 안 돼가지고, 예, 이제, 이게 무직자가 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렇게 되면, 예, 예, 무직자라고 해가지고, 그 사람이 예, 이제 그러면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, 예, 거기서부터 사기네. 편법을 써가지고. 예, 그러니까 이제 좀 다급하다 마음에 예, 제가 이제 또 다른 대출을 쓰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예, 대안도 할 겸 예,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그 부동산으로 연결해가지고 거의 재직 증명서를 저한테 다 보내주더라고요. 예,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나한테 돈을 들어오는 게 예, 확인이 돼야지 이제 그게 이제 대출에 대한 그 서류가 만들어진다. 그 말 하는 거예요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. 그럼 하란 대로 했어요. 하고 그 사람 이게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이제 그쪽 어디 사람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1월 14일 날 보내고 1월 15일 날 보내고 또 1월 15일 날 보냈어요. 저한테 돈을 하고 제가 이제 무통장 입금으로 예, 그 사람이 이제 카톡으로 그 사람 이름 다른 사람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하고 이래갖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무통장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, 돈을. 예, 근데 이제 나중에 첫 번째 사람은 괜찮은데 나중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람이 저를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를 했어요. 예,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몰랐어요. 모르고 예, 통장에서 입출금이 안 되고 계좌이체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예, 은행에 가서 이제 왜 내게 이렇게 입출금도 안 되고 다른 통장도 다 묶어 있고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보이스피싱으로 제가 신고가 돼 있다고. 그래서 예, 정지 상태가 됐다고. 예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신한저축은행도 그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. 사기 당하신 거죠, 뭐. 근데 사기를 당한 건데요. 제가 제 돈을 준 건 없고 예, 이제 거기서 돈을 붙여주면 내가 이제 그대로 쉽게 말하면 중간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경찰에 가셔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저, 세 예, 번째 사람이 저한테 돈 보내준 거는 아예 묶어가지고 제 거 돈도 뭐 들어와도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. 상황이 심각하네요, 그죠? 네, 그럼 이거는 경찰서 가갖고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나요? 뭐 신고 안 하셔도 조만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. 경찰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. 근데 제가 그래버리면은 상황이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. 나는 억울하지만 돈 사기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패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은 어차피 못 잡을 거고 그 사람들이 물건 늘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? 통장 주인이 지금 전화하시는 본인밖에 없죠. 저 여자도 한패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. 계속. 제 공범으로 된다는 얘기인 거죠? 네, 그렇죠.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셔도 바로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, 이거는. 그니까요. 제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최근에 알아가지고요. 인터넷 검색도. 네, 지금 뭐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경찰서로 가야겠네요. 그럼. 네, 그렇게 예, 하셔야겠죠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